안녕하세요. 오종혁 구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마무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석공의 망치가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도 너는 아름이 없다. 너는 이제 광화문이죠. 뚝딱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 아파서 역군의 연장인 내 허리를 들출 때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우직근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지어 할 것을 네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 말은 광화문을 의인화한 거고요. 이 광화문을 헐기 위해서 이제 석공과 역군이 이제 연장을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 광화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제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조선 백성들이 대신 느낀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상징물 이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조선 백성들이 느꼈을 아주 절절하고 비극적인 그러한 심정을 잘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팔도강산의 석재, 목재, 인재 이러한 정수를 뽑아 가장 그 핵심들을 뽑아서 지은 광화문화 이렇게 이제 부르죠. 조선의 재료로 조선 백성이 만든 그러한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의 광화문화. 청태 끼인, 청태라는 건 이제 푸른 이끼입니다. 그래서 돌틈에 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죠? 풍호 맞는 비바람 맞은 기둥의 그 자취가 어렸다 하면 이 말은요 조선의 역사를 함께 해온 광화문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자 의논했죠.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러니까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A와 B를 묶어서 뒤에 나옵니다. B는 원래 자리에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여야만 진정으로 광화문의 정체성, 생명력 이걸 지닌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A, B가 사용되면서 광화문 이전에 대한 글쓴이의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풍 500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었죠. 수구당은 이제 구한말 최익현을 중심으로 어떤 대외 통상을 반대하는 통상 수의 거부를 주장하는 당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라고 할 수 있죠. 개화당, 이제 개화파라고 할 수 있죠. 구한말 정치 혁신하고 세상과 풍속을 개화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당파를 개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화 이 개화당들도 어떻습니까? 평화의 사자도 지나고 살벌의 총검도 지났다. 일로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입니다. 이 사절단도 지나다녔고 원나라 청나라도 에서 온 국빈 외국 손님들도 지났었던 이 우리의 광화문화 하면서 그들을 맡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었다 이거죠. 타고난 어떤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 타고난 운명이었다고 한다면 너는 나왔죠. B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그 자리 그곳 어디입니까? 경복궁의 정문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죠?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 어디요? 관악산을 바라보던 방향. 관악산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일직선상에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인다. 하면서 수구당이든 개화당이든 똑같은 입장을 지금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요 A와 B는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을사조약이라든가 한일합병으로 국가의 외교권, 주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명, 너의 일생은 지금 이 흘리는 순간 어때요?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 가엾어라. 그죠? 의인법을 쓰고 영탄법을 썼네요.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 때 너는 모르니 오늘 대꾸법이네요.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서 영탄법, 대꾸법이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리식의 이 고별사에서 드러난 당시 조선민족이 느낀 울분과 한이 잘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언론의 보도와 여론 형성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어때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이 독서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요. 그렇죠? 여론 형성 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정리하셔야 돼요. 또 광화문 철거 계획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죠. 그래서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이전을 앞두고 고별사를 발표하고요. 조선 민족이 분노와 울분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드러난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예, 요 부분이 이제 1927년경 건춘문 옆으로 이제 광화문이 옮겨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산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예, 광화문이. 그 1990년대 초에 광화문과 조선 총독부 청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보시죠? 이 광화문과 조선 총독부 청사 예, 해방이 되고 나서도 아직 예, 헐리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마지막 그 끝부분입니다. 처음, 중간, 끝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가리, 계승하리, 뭐 이런 뜻이죠. 광복 이후가 됐어요. 이제 광화문의 복원 과정, 또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라는 것은 이제 강박과 강제, 속박에서 긴 암흑기를 지났죠. 그래서 광복을 드디어 맞이합니다. 광복이 도래했어요. 하지만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어때요?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청사로 우리가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보수 작업을 거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청에서 어때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개관이 되는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제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 이제 철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 자체가 역사인이 그대로 둬야 된다는 주장하고 이제 맞서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이니까 그렇지만 그 어두운 거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어때요? 오랜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논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고 논쟁하고 쟁론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빚은 끝에 1995년에 드디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광화문을 어때요? 제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경복궁의 이제 정문자리죠, 정문자리. 그러니까 제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복원 작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드디어 복원된 광화문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복원이 완전히 완료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복원의 과정이 나온 겁니다. 광화문의 복원 과정. 요거를 알아야 돼요. 뭐가 나온 건지. 그리고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이다. 법궁이라는 것은 임금이 사는 궁궐을 법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문인 광화문. 그다음에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한 건물이 아니에요. 비록 경랑, 격한 파도의 그 근현다사 속에서도 많은 순환을 당했죠. 원래의 목조 건물이 지녔던 품격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그렇죠? 경복궁의 얼굴입니다. 이 광화문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뭡니까? 대표적인 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인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가치와 의의가 나온 겁니다. 중요해요. 광화문의 가치. 그렇기에 어때요? 일제강점기에 서리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조선 민족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역사와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건 뭡니까? 바로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업임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역사, 혼, 정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광화문에 담긴 의미가요. 그래서 광화문 어떤 파고라는 것은 어떠한 긴장의 정도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경랑, 모진 실현, 그죠? 역경 이런 걸 비유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숨결은 이어져야 한다. 계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견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엮어서 순환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 이야기 편에서 나온 그런 글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중요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에 겪은 이 순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의 노력과 여론의 형성 과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광화문이 복원된 겁니다. 크게 세 개로 보는 거예요. 자, 핵심 정리해 가시면 이제 광화문의 뜻과 명칭의 유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광화라는 건 뭐였어요?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거죠. 건축 시기는 언제? 1395년 조선 태조 때 오문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에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광화문으로 변경된 건 1426년 조선 세종 때라는 거. 왜 이름이 변경됐다고 했죠? 나라의 위엄,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건축 양식은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텄고 물로를 얹은 걸문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던 양식이고요. 광화문의 역할이 뭐죠?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에요. 그 광화문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대표적인 문이고요. 광화문 재건의 의의는 어디 있어요? 조선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고 민족 정기를 지닌 문이다. 그래서
요 부분 의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광화문 철거와 관련된 신문 보도 내용을 보시면요.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서 어때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경복궁 내 공원 신축 등을 이유로 이미 훼손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복궁 자체가 이미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도했고, 동아일보에서는 어땠습니까? 사진 자료와 함께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광화문 보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다루게 되죠. 그럼 어떤 영향이냐면 일본 학자라든가 조선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함을 막 지적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또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광화문은 어때요? 철거를 이제 안 하고 이전하는 걸로 이제 바뀌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런 언론의 영향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1925년도에 조선일보에서는 나는 가나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이 슬픈 심정을 광화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의 고별사를 이제 발표를 하고요. 동아일보는 26년에 흘려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으로요. 광화문 해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혼, 그 다음에 민족문화, 그렇죠? 민족혼, 민족문화가 말살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와 울분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아일보 26년에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했다 이미. 그래서 광화문 이전에 앞서 해체 공사가 시작된 근황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당대 사회 문제가 그냥 반영된 거고요.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저항의식이 나타난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뭐냐?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소통이 일어났다. 사회적인 뭐다? 의사소통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어때? 국내의 지식인이라든가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다?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공부 열심히 잘 하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일 경우에는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으로도 광화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오늘 고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